부산 사람 끝났다, 망했다,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산 사람들 대부분은 못 느낍니다. 감지가 되는 아파트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지방 사람들은 한탄을 합니다. 지방은 끝났냐? 근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방 아직도 부정적이지만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지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주요 도시들 몇 군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절망적이죠. 특히 이제 부산 사람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하는데 부산은 37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 부산 사람 끝났다, 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지금 여기서는 뭐 전세 값은 상승 곡선, 가을쯤 매매 가격 하락 멈출 쯤이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여전히 부정적, 이분은 뭐 악의적으로 단 건 아니에요. 이 대댓글 단 것도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단 건 아닌데 그냥 현실적으로 느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10억 넘는 집을 대출 어찌어찌 받아서 샀다 치자. 10억에 최소 10년간은 내는 이자, 화폐의 가치 감안하면 최소 15억에서 20억 팔아야지 이익인데 그 다음에 그 집을 누가 사줄 건데.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15억, 20억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급하게 오를 때는요, 이 가격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10억짜리가 15억이 되었을 때 뒤로 가서 이 10억을 인정을 해요. 현재에서는 인정 못 해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미래는 뭐냐면요,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나는 거. 요거를 인정하고 적응을 해야 돼요. 저는 시장의 가격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자산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의견들은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니까 튜튜님. 근데 제가 이제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같이 좀 얘기를 몇 개를 해볼게요. 오래된 얘기라고 하지만요,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8년 8월 2일 매일경제입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 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았거든요. 고가 분양. 이때 외면한 분양가가 얼마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당 68만 원.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못 산다. 2천만 원짜리 집을 누가 사냐 했습니다. 누가 받아주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갔습니다. 81년 3년 뒤죠. 81년 8월 11일 동아일보입니다. 한신공영 아파트 81년도에 분양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으로 쇼크를 먹었어요. 81년도에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큰 거예요. 한신공영이 어디냐면요, 예전에 한신 반포의 한신 15차. 한신 15차가 또 뭐냐? 이번에 분양한 레미안 원페타스의 전신입니다. 한신공영 15차 아파트. 요게 입주한 중형이 400만 원까지 뛰었다. 이 400만 원은 무슨 400만이냐? 평당 400. 평당 400입니다. 평당 400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평당 400을 계산을 하고 여기 이제 신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요, 68평짜리 아파트를 평당 4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는 거고, 68평의 분양가가 평당 400이면요, 그 당시에 9,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평당 400만 원 말고 지금 이 한신공영은 분양을 평당 138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평당 138만 원에 분양한 거를 34평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4,600만 원이 나옵니다. 4,600만 원. 근데 이게 쇼크였어요. 왜 쇼크냐? 음마 아파트가 2,300만 원에서 2,700만 원. 그리고 35평의 청실 아파트가 3,000만 원. 그리고 주공도구, 이것도 재건축이 됐죠. 아파트 34평이 3,400만 원. 300만 원 오른 것도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4,600만 원에 팔아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죠. 미쳐버린 거죠. 집값이. 완전 미친 거지. 정신없었죠. 이때 왜 그랬냐면은, 이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한신공영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되게 높게 한 건요, 이때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을 했거든요.
분양가 자율화를 좀 시행을 해가지고 그 시행을 한 다음에 분양가 제한 없이 하니까는 눌려있던 가격들이 분양가가 폭 튀어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분양가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 상한선에서 22% 올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올렸는데 얘들은 사람들 다 잘 살고 그 다음에 재건축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그 원페타스가 되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다 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비쌌습니다. 그리고 85년도 내 집 마련의 꿈 갈수록 아득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럼 부산은 어떤가? 90년대예요. 부산은 집값이 18.5% 상승해가지고 전국 최고고 강남 연립은 26% 올랐는데 뭐 강남 연립보다는 덜 올랐지만 집값이 18.6%, 18.5%나 상승했어요. 이때 집 사는 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99년도에도 30평 아파트 집값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 어렵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문에 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이 쌀 수 있지만은 현재의 가치에서 올라간 걸 보면요. 비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럼 부산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보시면은 부산의 아파트 매매량이 이 주황색이 평균 매매량이에요.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인데 그 월 평균 매매 거래량보다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실제로 거래된 양이 평균보다 올라가면요. 가격들이 올라간 시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가격이 주춤했던 시기고요. 올라가면은 올라갔던 시기, 지금 내려간 시기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매매 거래량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세와 매매의 변화가 뭐냐면요. 매매는 어둡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매매도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부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자극하고 이 부산 같은 경우와 동기화가 되고 이게 서로가 연동되어 있는 데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울산인데 울산은 공급 부족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들이 이미 가격들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주춤한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산 전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매매는 이런 주요 지역들은 빠지죠. 안 좋은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들이 올라가는 물건들이 있는데 우선 거래량들을 보면요. 한번 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뽑았어요. 부산에 2024년도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2,500건을 넘은 거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2,500건을 넘었는데 2022년 6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딱 3년간 2,500건을 넘은 시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있습니다. 6번 있는데 그 중에서 2025년 5월 저번 달이죠. 아직 집계가 다 안 됐는데 2,780건 3년 사이에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도 거래량이 늘고 있는 이제 초입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6월은 어떠냐? 6월은 지금 6월 23일이잖아요. 6월 23일인데 1200건이 지금 거래가 되었어요. 1200건. 이 숫자가 얼만큼 빠른 거냐? 5월보다 조금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6월은 5월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5월, 6월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거 부산 사람들 대부분은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일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감지가 되는 아파트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모든 평수 아닙니다. 일부 평수입니다. 그리고 거제 2차 현대홈타운 사직동 거제동에 있는 거죠. 떨어졌다가 움직임들 보이죠. 그리고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여기도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떨어졌죠. 얘도 이제 지표가 되는 아파트인데 더샵 센텀파크 2차 같은 경우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5월은 3,000건 예상
6월은 3,000건 이상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지되는 대장급 아파트들, 얘는 뭐 대장은 아닙니다. 현대 홈타운은 구축이라서 대장은 아닌데 교육 수요가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동네 아이파크는 대장 지역 럭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신축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인기 좋거든요. 그래서 선호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부산은 감지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여행하면 이것저것 짐을 다 챙기잖아요. 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여행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가방을 싸는 노하우가 생겨서 짐을 덜어버리고 여행 가방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부동산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정보를 다 챙겨 보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경험이 쌓이면요, 그 정보를 필터링해서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조차도 시장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에게 맞는 필터링, 정책에 맞게 대응하는 필터링, 이런 것들을 꼭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시장에 열차가 출발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정해졌고,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전세가는 급등하고, 여러 가지의 유동성과 다양한 엔진들이 장착이 되어서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이 유동성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리지 말고 꼭 목적지에 도달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보상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불안한 시장에, 불안함에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함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산을 잘 가꾸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